자, 임여는 파월은 산타일까 찬물일까? 사실 모르겠습니다. 요거를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파월의장의 입, 거기에 나오는 멘트들, 그리고 그 중요도, 그리고 매크로 지표들의 그런 중요성, 무게감,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안 나오건 좋게 나오건 시장이 급락하거나 급등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자, 일단은 지난주 코스피 추이 한번 보여주실까요? 20일부터 24일까지 완벽하게 박스권에 갇혀있는 지지부진한 그런 시장입니다. 2490에서 2510, 요 사이에서 작은 박스권에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은 큰 박스권에만 움직여줘도 거기서 또 이제 변동이 나와서 트레이딩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월별 코스피 시장 외국인 수급 추이 보면 11월에는 2조 5천억 원을 외국인이 사는데, 이 중에서 1조 2천억, 1조 5천억은 삼성전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도 재미가 없고, 시장은 또 갇혀 있어서 재미가 없고, 매크로도 영향이 없고,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께 OX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쉬고 연말에 우리 뭐 한국의 산타가 루돌프 한 20마리 끌고 다 온다. 연말에 상승 랠리 온다. O. 상승 동력 약화에 지금 뭐 크게 재료도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쉬어간다. 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OX. 상승한다. 그냥 여기 박스권에서 지지부진. 김태성 기사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본다면요. 일단 오늘 저녁 시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지난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미국 증시가 하루 휴장이었고 하루는 조기 폐장이었기 때문에 뭐 제대로 이제 흘러가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은데, 금요일 날 엔비디아가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이긴 했죠. 하지만 이제 오늘 그 조정의 폭을 얼마만큼 빠르게 회복시켜 주느냐, 저는 이것이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엔비디아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미국 시장에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다라는 뉘앙스만 좀 풍겨준다라고 하면, 저는 우리나라 시장은 뭐 지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종목별로 굉장히 또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우리나라 시장 사실 이제 HBM에서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또 이제 수급의 이 쏠림 현상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뭐 시장 전체가 엄청나게 랠리가 나온다라기보단 그래도 시장의 중심에 있는 주도 업종 혹은 주도 이제 기업들이 한 번 정도는 충분히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지금부터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12월 달까지 기다려서 뭐 산타 랠리라 그래서 꼭 12월 달에 오는 것이 아니고, 저는 지금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저는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대신에 오늘 미국 시장이 크게만 빠지지 않는다면 저는 이 기조가 이번 주 혹은 남은 11월 거래 동안 계속 좀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강하게 올라갈 게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도 또 들기는 해요. 왜냐면 결국은 우리나라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는 살짝 쉬고 있고, 반도체는 뭐 외국인이 삼성전자 산다고 하지만 삼성전자가 뭐 3, 4% 급등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면 HBM 쪽의 모멘텀밖에 없는 것 같은데, 거기 이미 좀 많이 뭐 매기가 들어와서 지금은 또 차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올라갈 만한, 크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 랠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 하거든요. 어떠세요, 김태성 기자? 일단 저는 오늘 시장이 힌트를 좀 주지 않았나 싶어요. 앞서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이제 SK하이닉스 혹은 한미반도체로 이어졌던 HBM 쪽이 일정 부분 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새로운 쪽은 바로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2주 전에 삼성전자에서 가우스라고 하는 생성용 AI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온 이후로 또 이제 갤럭시 S 시리즈에 이것이 이제 탑재가 되었을 때는 굉장히 또 파급력이 있다라고 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 같고, 뭐 이제 지난주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이제 샘 알트먼에 대한 거취에 굉장히 또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최상의 시나리오로 저는 마무리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HBM의 부진은 AI 쪽에서 조금은 더 막아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각 기업들마다 자체 칩을 또 생산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이제 상대적으로 또 굉장히 강했었던 게 반도체 이제 디자인 하우스 쪽, 그러니까 팹리스가 설계, 파운드리가 양산이라고 하면
설계된 도면을 양산을 좀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중간 과정이 디자인 하우스인데 우리나라에는 딱 기업이 3개가 있습니다. 가온칩스가 있고 코아시아, AD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일단 코아시아는 상대적으로 좀 약했죠. 하지만 이제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밸류체인에 걸려 있고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ARM에 걸려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AD 테크놀로지는 오늘 신고가를 갔어요. 그러면 결국 가온칩스라든지 코아시아 같은 기업들도 저는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 HBM에는 시간차 공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HBM 하면 SK하이닉스가 일단은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는 가장 큰 시장의 주도 역할을 하겠죠. 하지만 이제 후발주자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저는 삼성전자도 HBM 쪽의 점유율이 조금씩 더 넓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뭔가 승부를 내고 싶으신 분들은 SK하이닉스 밸류체인 기업들을 공략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조금 텀을 두고 모아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삼성전자 밸류체인 기업들을 한번 보시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전략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재기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쉬어가기 뭐. 그렇죠. 왜요?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네. 저는 잘 모르니까 왜 쉬어간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한 지난주부터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이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나서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산타 랠리가 분명히 나오고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과는 다르게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미 산타 랠리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엔비디아가 실적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움직이질 못했어요. 사실 오늘도 이제 SK하이닉스가 하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더 부정적인 의견을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 뭐 SK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저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산타 랠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밀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조정의 기간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우리가 11월 달 같은 경우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월봉 기준으로 아주 강력한 양봉이 나왔는데 12월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살짝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 디바이스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한데 그게 시장 자체를 전체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조금 규모가 작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연말에는 자금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초에는 2차 전지가 강하게 올라서 지수를 끌어줬고요. 뭐 중순에는 이제 반도체가 아주 강하게 끌어줘서 시장이 올라왔는데 연말에는 이렇게 자금이 크게 들어올 만한 업종이나 섹터가 부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과대 낙폭한 기업들, 낙폭이 큰 기업들 중에서 선순환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얼마 전에 조선주도 강하게 한번 움직였고요. 웹툰 관련주도 한번 강하게 움직였고요. 뭐 항공우주 쪽으로도 좀 자금이 들어오는 것 같고 뭐 디스플레이 쪽도 좀 자금이 들어오는 것 같고 그런 흐름인데 이런 것들이 좀 자잘하게 움직이고는 있지만 그래서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종목 선정을 잘하면 그래도 괜찮지만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산타 랠리를 펼칠 만큼의 모멘텀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지금 한 분은 랠리 좀 기대할 수 있다. 상승 쪽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재규 본부장님은 그냥 지지부진하게 박스권. 별로 그렇게 재료가 없다. 이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두 분의 생각에 변수가 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은 지지부진한데 만약에 대주주 양도세 요건이 완화가 되는 분위기가 잘 만들어진다면 내가 생각하는 지지부진한 것보다 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변수가 나올 수도 있고 김태성 이사님은 뭐 모르겠습니다. 뭐 악재가 뭐가 하나 터지면 예를 들어서 저는 주말에 홍콩 ELS 그거 보고 지금 시장이 2,500에서 간당간당한데 요거 때문에 또 월요일에 떨구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변수가 나오면 두 분의 뷰가 살짝 변할 수가 있는지 우리 이재기 본부장님부터.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엔비디아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 미국에서 계속해서 규제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AMD 것까지 규제를 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좀 완화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튈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반도체 쪽이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24년 같은 경우는
외신 기준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영업이익 성장률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신흥국들 중에서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데 그 높게 보고 있는 명분이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그래서 이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은 분명한데 제가 우리나라 시장이 산타랠리가 아직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좀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거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미국 쪽에서 수출 규제를 풀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연말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산타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풀어줄 가능성이 거의 없죠.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겠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그만큼 또 시장이 서프라이즈로 받아들일 텐데 대중국 수출 요거 미국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된다. 김태성 이사님은요? 일단 저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엔비디아가 크게 밀리면 당연히 반도체 IT는 한번 좀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엔비디아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이제 조정폭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거나 오히려 아랫꼬리를 달면서 이제 올라가면서 그 위치에서 잘 버텨준다.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사실 11월달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기를 최근에 고점을 한 번씩 돌파하면서 시세가 날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벤트다운 이벤트는 저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많이 마무리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 실적도 실적이고 셧다운에 대한 우려도 해소가 됐고 미중 정상회담도 잘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지표 발표도 크게 이제 무탈 없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연준에서도 딱히 이번에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할 말이 없을 것 같이 무난히 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급에 의한 플레이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기준은 저는 엔비디아를 보면서 플레이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뭐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짧게 이번 주는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뭐 지지부진하니까 추가 매수하지 말고 그냥 가진 거 보면서 슬슬 눈치 보면서 쉴 수도 있고 혹은 혹시 뭐가 터질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뭐 현금을 많이 확보해 놔라 이럴 수도 있고 혹시 이게 오히려 기회라고 보시면은 추가 매수를 말씀하실 수도 있고 이번 주 전략 어떻게 할까요? 김태성 이사님부터. 만약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또 양호하게 나오면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요. 수익은 줄 때 최대한 극대화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리스크를 관리를 했어야 됐다라고 하면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에 저는 했어야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도 비중을 줄이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이제 와서 비중을 줄인들 저는 크게 의미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충분히 계속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특히나 기술주 쪽은 저는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은요? 이번 주? 저는 현금이 아주 많은 분들은 아주 많은 분들은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현금이 이제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보유를 좀 하셔야죠. 그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 나 1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얼마 정도는 현금으로 일단 총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한 20만 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좀 잘못 드렸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려보자면 지금 시장에서 이제 현금이 아예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을 조금 마련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반대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현금이 아예 없는 분들은 현금을 한 20% 정도를 마련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반등이 나와도 내가 현금을 20%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주식 비중이 80%가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수가 반등을 하면 그 80% 가지고 반등을 보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밀리게 되면 그 현금 한 20%를 가지고 재매수를 하거나 다른 종목군들을 공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너무 적은 분들은 지금은 현금을 저는 조금 마련했으면 좋겠다. 다만 주식 비중이 50%도 안 되고 뭐 40%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 물량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보유의 의견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시장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다양한 목소리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나는 요 정도가 감당이 되겠다라는 전략을 채택하셔서 그거를 실행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로운 경제 채널 EBC